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멋진 사회사를 업소를 받은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떨리네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제 졸리실 거예요. 저도 졸릴 것 같은데 하면서 같이 조시면 돼요. 조시고 그 다음에 기억은 딱 제가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오늘 강의 주제가 사업가의 자세죠? 네. 사업가 자세만 기억하시면 오늘 끝입니다. 네, 강의 끝이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분이 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도 어쨌든 소비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를 통해서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장점일 것 같지만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와 같이 겪지 않으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네요. 저같이 겪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이 NR 커뮤니케이션이 아마 성공자, 그 다음에 성공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새롭게 마케팅 나왔죠? 네. 네. 가슴이 뛰시나요? 네. 시원치 않네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업가는요, 이 뭔가 정책이 나왔을 때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업 정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게 제가 초창기에 했던 플랜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가 지금 이번에 정책이 나온 그 이유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돈 되겠구나. 이거 대박이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플랜을 짜야 되는 게 이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네. 하신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일반 뭐 자영업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사업가의 자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이걸 하면서도 이게 과연 정답일까? 저도 지금 ING예요. 계속 같이 이제 찾아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가져가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요, 그거에 굉장히 못 미칩니다. 미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중에서도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 들어오시는데 대가 지불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편안하게 그냥 들어오셨죠. 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돈 주고 이 사업 투자해서 오신 분 계세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는 이 비전을 보고 야, 소비를 통해서 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소비자로 시작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배우는데 뭐가 필요하지? 이거는 지금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자세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저는 태도, 사업에 임하는 자세, 태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사업을 임하는 태도가 어떨까?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살면서 보고 배운 게 사업을 하신 부모님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은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업가가 아니시죠. 완전히 반대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보고 배우니까 제가 이 사업이 뭐구나라는 걸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고 그냥 몸으로 이거구나라고만 익혔지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면 난 직장 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난 사업이라는 걸 해야지 라고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이제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도 나왔을 때 대학교 맨 처음엔 안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재수를 하면서 아 나 사업을 해야지, 나는 남들보다 좀 빠르게 성공이라는 걸 해야지 해서 디자인 학원처럼 된 거를 1년 6개월 동안 다닙니다. 학교처럼 다녀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10시, 11시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학원이에요? 학원처럼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네. 저는 제 일처럼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하는 자세, 태도에서 사장님들이 여기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놓고 그냥 가세요.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즐겁게 들어오셨죠? 네. 하다 보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업이라.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엔 즐거워집니다. 그냥 하게 되고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즐겁게 그냥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일하는 게 노는 거고요. 노는 게 일하는 걸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제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성공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쓸 때 쓰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금전적으로 뭐 성공했다 이게 아닌데 저는 그 사람 그 친구들하고 보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때요? 한 달을 채우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저는 이 한 달을 지내면서 너무 즐거워요. 즐겁고 또 다음에는 뭘 하지? 뭐를 준비하지? 막 이런 계획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른 거겠죠.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태도를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좀 즐겁게 기왕 사업하는 거 힘듭니다. 사업은 힘들어요. 힘든데 처음에 왔을 때 그 꿈들이 있죠. 그래 이거면 되겠어.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겠다. 그 생각 즐겁죠. 네. 그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여기에서 듣고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내가 맞아 이걸 선택했던 이유가 즐겁기 위해서 선택했지. 근데 내가 지금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는 건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 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도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요. 제가 힘들어 보이나요? 피곤해 보인다고 하던데 너무 놀아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들도 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재밌어서 즐거웠기 때문에 해요. 근데 그룹장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선크림 좀 발라요. 제가 선크림을 안 발라요. 잘. 왜? 피부가 원체 좋아하거든요. 그게 제 자랑인데. 왜냐면 예전에 제 30대 처음 입문했을 때 피부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좋은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망쳐요. 남자들이 이 검버섯이 생기나요? 네. 안 생기죠? 생겨요? 그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생기겠지만 전 아직 창창한데 이게 생긴 게 관리 굉장히 안 하면 생깁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외모에서 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는데 예전엔 30대에서 40대는 그래도 좀 볼만했는데 갈수록 얘가 이제 이게 보면 돈이 되는데 근데 모습은 어때요? 또 이렇게 후질구래.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제가. 들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근데 제 꿈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지금 초반에 이 사업을 초기에 했을 때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였냐면 호텔에
T코를 허름하게 타고 T코를 딱 해서 돈이 많잖아요.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줄까? 네. 어떻게 대하겠어요? 개무시지. 당연한 건데 저는 그 무시하는 걸 얘네들한테 콧대를 좀 그거를 반전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선크림을 살짝 발랐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업자에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세가 되신 분들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 초기 사업자 없으시죠? 네. 몇 분 계신데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죠. 초기 같아서 보이세요. 근데 외적 자세가 뭐냐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네. 요즘에 저희 상품 중에 나온 거 있죠? 뿌리는 거. 네, 영양제 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죠? 케어. 이름은 전 기억을 못 합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막 사놔가지고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머리를 좀 이렇게 넘겼는데 이렇게 넘기니까 예전에 머리 숱이 많았을 때 이렇게 넘기면 이게 가라앉았거든요.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이렇게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그걸 바르고 난 다음에 그냥 머리 감고 그거 칙칙칙 바르고 그냥 빗 넘기고 난 다음에 그냥 나와요. 근데도 다듬어진 것 같죠? 네. 그만큼 이게 그 제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업가의 자세 얘기하면 제품 얘기를 하네. 그만큼 외적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넥타이 지금 굉장히 안 하신 분들 괜찮아요. 저도 안 했으니까. 안 하는데 강이 올라오기 때문에 딱 했고요. 근데 누구 만날 때요. 그 남자분들은 굉장히 저도 이제 한 30대, 40대 중반까지 넥타이 꼭 맸습니다. 근데 죽겠더라고요.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열이 너무 많고 살도 찌다 보니까 이게 막 땀이 피질피질 나고 옷이 그 냄새가 나잖아요. 남자분들은 땀이 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취해지는 거야. 후질구레해지고. 그래서 넥타이를 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있을 때는 풀르고 그 다음에 양복 좀 입는 것도 자켓 벗고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신규들이 오거나 외부 인사들이 만났을 때는 갇혀 입습니다. 그 외에는 좀 프리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규인데 프리하게 있어. 따라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좀 바꿔내셔야 돼요. 내가 하셔야 돼요. 근데 신규분들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분들 괜찮아요. 제 신규 때 보면 저는 어떻게 입고 다녔냐면 청바지에 면티 하나에 가죽 자켓 이러고 다녔어요. 본사에. 머리도 이거보다 더 깁니다. 네. 길어가지고 묵진 않을 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프리하게 생겼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생겼습니다. 내 스폰서는 어땠을까 날 보면서. 네. 사장님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얘기하시겠죠.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복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복장은요 그분이 느끼면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러면서 제가 그런 복장을 하면서 120명 초대하고 다 끊었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됩니다, 그거. 그래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복장으로 해도 파트너가 만들어지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시겠어요? 예. 네.
이상한 분들 사업 안 합니다. 그냥 친구나 후배나 이런 이제 나하고 동급. 근데 우리 사업은 빅비즈니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연배가 있거나 사업을 했던 분들이 들어오면 괜찮겠죠. 근데 나이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의 확장도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그때는 못했어요. 왜 안 되지? 사업이 왜 안 되지?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 고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제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고객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낍니다. 아, 양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경찰은요, 경찰이 이렇게 입고 다니면 경찰이라고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경찰은 사복이 있습니다. 군인도 군인복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장이라면 사장에 걸맞는 복장이 있으셔야 돼요. 구두 당연히 신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캐주얼화 신었어요. 그 다음에 청바지 입고 다녔어요. 1년 동안. 뭐 그 청바지 비슷한 거 아니면 편한 거. 그리고 그러면서 사업한다고 얘기를 막 설명회를 했는데 얼마나 열정이 넘쳤으면 그분들이 사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자는 만들어지진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신규로 오신 분들은 나를 좀 보셔야 돼.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이 외적 모습이 좀 그렇다 그러면 좀 바꾸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장에서 강의를 듣는 적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안 들었어요. 근데 BTS는 가네. 신기하지 않나요? 좀 BTS를 이제 한번 듣고 난 다음에 BTS는 꼭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 비전, 이 사업 설명회를 1박 2일 동안 하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뚜껑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복장을 입어요.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복장을 안 입었네. 나만 튀었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외적으로 조금은 갖춰야 되겠구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잘 입고 계세요. 단발머리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블라우스. 원피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길이가 짧은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어디서 괜히 딱 눈을 봤다가 괜히 또 오해할까봐. 남자분들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업하러 왔지 여성 보이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 무릎 이상인가 이 양반은 모르겠네요. 알아서. 그래서 그런 여성이 아니고 나의 이 사업을 여성 사업자로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바지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저는 참고로 바지 입을 때 그 바지 모습이 커리어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시스템에 얘기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마가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되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바지는. 그래서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바지 입을 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치마 입을 때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분들이 편했을 땐 좋은데 이제 상대방이 느꼈을 때 사업적으로 느꼈을 때 보여지는 우리가 3초라고 하죠. 딱 만났을 때 상대방을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3초입니다. 딱 스캔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3분이 갈지 3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그 3분이 또 30분이 됐을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초에서 벌써 틀어지면 꽝이에요. 그래서 외적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적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건 이론적인 얘기예요.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제 그 외적인 얘기, 제가 이제 느꼈던 얘기를 드릴 건데, 그래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내적인 자세는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요, 성품이 최고입니다. 아마 이 관악에 있는 분들은 이게 기본으로 깔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대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생활해 봤잖아요. 예, 이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거를 18년 넘게 아니면 제가 살아온 살아왔는데 살아왔는데요. 숱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다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줘요. 그래서 막 웃으시는데 제가 웃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를 이루어야 되지? 굉장히 그때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고 난 다음부터 확고해졌습니다. 목표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모토로 하시는 분이 이수신장. 네. 그분이 나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모든 걸 나눠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가관이 철저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그래서 국익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20대 때 보니까 저는 웃고 댕겨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있는 분들이 실없이 웃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너무 즐거운 거야. 웃어. 그럼 상대방도 웃겠죠. 그럼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잘 풀리는데, 근데 보니까 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면서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저희 집도 많이 당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당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와 같지는 않구나. 다르구나. 그거를 제가 여기서 배웁니다. 여기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이 NR 커뮤니케이션의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구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니까 롱런을 하진 못하겠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롱런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이분이 롱런할 수 없지만 난 롱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도 롱런할 수 없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내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내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팔로워십을 배우셔야 돼요. 팔로워십이 뭐냐면 딱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오세요?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팔로우십이 뭐야? 근데 제가 이거를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저도 어쨌든 팀 안에 있죠. 네. 팀 안에 있는데 내가 팀 안에 있으면 팀의 일원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나는 위야. 그래서 내가 멋대로 다 해.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네, 100%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팔로우십은 그걸 순종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파트너 입장에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스폰서와 같이 맞춰가면서 이것들을 배우겠죠. 팔로우십을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배웁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또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멋대로 하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초창기에 딱 배우고 난 다음에 스폰서님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제 멋대로 했다고 했나요? 네. 복장부터 제 멋대로 했잖아요. 제 파트너들은 복장이 다 이렇게 멋진 그 정장 차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복장이 그냥 청바지에 티에 아니면 좀 캐주얼하게 입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해. 근데 10대 명이 모였네? 잘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가 철저하게 느낀 게, 내가 팔로우십을 정확하게 내가 하질 않았구나. 내 스폰서한테, 내 조직한테.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은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룹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룹이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여기서 성공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죠. 지금 예전에 성공하신 분들이 없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최고였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100%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장님들이 팔로우십을 하셔서 내가 그룹 속에, 조직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내적 자세의 첫 번째.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팔로우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자제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제력. 우리 사업하시다 보면 뭐 싸우잖아요. 의견 충돌 하시지 않나요? 네. 좋죠? 아니, 막 해요.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폰서님하고 봤을 때, 예전에 봤을 때는, 이게 안 돼요. 자제력이나 이런 게, 그런 게 없고, 그냥 스폰서님 뭘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지. 안 하고 제멋대로 다 합니다. 성공의 8단계대로 꿈 목표 설정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야, 모여봐. 그리고 뭐예요? 초대 어떻게 할 거야? 야, 120명 빨리 해야지. 1인당 120명 써내. 이렇게. 그럼 뭐예요? 성공의 8단계에서 명단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근데 저는 이 앞에 있는 걸 다 무시하고 첫 번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폰서님한테는 네 하지만 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는 초창기 막 내리니까 이분들도 맨 처음에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커지니까 어때요? 싸우죠. 이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입 닥쳐. 이게 뭘 말이만 그냥 해. 왜? 이게 시스템이야. 내가 본 시스템이야. 네. 이러면 죽습니다. 제가 안 죽은 이유가 굉장히 저도 신기해요. 근데 여기서 자제력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이 자제력을 배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난 자제력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내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아세요? 다 여기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아시면 굉장히 문제가 없습니다. 스폰서님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스폰서님 저 이런 건 진짜 조금 기분이 좀 언짢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짢아요. 하셔야 돼요. 근데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이 언짢은지를 알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전에 저한테 형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형 이런 기분 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알았을까요?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걸 알았다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얘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막 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너 왜 얘기 빨리빨리 안 하니? 야, 이 사업 여기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맞잖아요. 제 얘기가 다 맞아. 네. 틀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자제도 못하고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그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바로 배울 수 있었냐? 못 배웠습니다. 그때도. 몰랐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잘한 건 없고요. 잘못한 것만 많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는 이유가 지금은 이렇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네, 지금도 100%뭐 편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스폰서 입장에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제하려고 해요. 어떤 자제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이 느낄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것들을 해요. 하지만 기다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직선적으로 했다면 지금은요 좀 돌려서 얘기를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면 직선적으로 얘기했을 때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분이 언짢은 표정이 나오죠. 예, 다 나오실 거예요. 대화해보시면 다 알잖아요. 네. 바로 딱 느껴요. 그러면 아 그럼 언짢아? 네. 언짢아야 되는데 아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서로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자제력을 우리가 이럴 때 자제력을 쓰는 게 아니고 자제를 막 내가 화나니까 이걸 좀 그냥 묵혀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자제력이라는 건 나를 좀 알아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가 진짜 자제력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서 확 던지는 게 아니고 언짢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 언짢은 거 서로가 얘기하면서 나아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자제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인내심도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인내심인데 인내심이 필요해. 왜냐하면 기다릴 줄 좀 알아야 돼. 근데 스폰서님들이 잘 기다리시나요? 저는 특히 못 기다립니다. 저는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나. 왜냐하면 제 성격상 즉심즉행이에요. 바로 했으면 바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얘기했는데 하루 이틀 예전에는 3일까지 맞았는데 3일 지나잖아요. 그럼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일주일 되고 한 달 되잖아요. 야, 너 사업하지 마. 넌 안 돼. 넌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어. 다 안 돼. 걔도 굉장히 많이 보냈어. 네. 아니, 내 사업이라고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 맨 처음에 즐겁게 한다며? 난 즐겁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죠. 그분 입장에서 조금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인내심을 갖고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네. 인내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땐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서툽니다. 공감을 잘 못해요, 제가. 왜? 제가 볼게요. 3달 만에 120명 해서 사업자가 15명이 넘게 나왔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공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이 힘들고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게 좀 힘들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무탈한 거예요. 너무 환경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못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너무 잘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냥 이거 사업이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애를 낳으신 분은 여기 애 낳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애 낳으신 분은 아프잖아요. 그 남자들이 공감하나요? 아니요. 애 낳지 않은 사람들은 공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애로 표현을 했는데 낳으신 분들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근데 우리는 상상을 크게 뭐 어떻게 아픈 거지?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공감을 한다고 해서 아팠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게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파트너 사람들한테도 나는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지만 행동을 하겠지만 그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은 내가 스폰서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만나면서요, 집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지만 제가 여기서 택시 기사 운전면허증도 땄고요. 네, 택시 그 다음에 대리운전도 해봤고요. 네. 그래서 무릎도 나가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7개월 동안 노가다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제가 전공이 건축이잖아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이 건축에 대한 걸 또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쉬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위에 올라가서 쉬다. 올라가서 이제는 그 뭐죠? 반장 밑에 바로. 네. 3개월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불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도 밑바닥부터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그 시청에 가보시면 LG 타워 2 빌딩 있죠?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제가 지었어요. 제가 돌을 한 땀 한 땀 저는 돌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7개월 동안 거기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신 분들과. 그러면서 저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NR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이거 말고도 진짜 뭐 전단지도 뿌려보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걸 통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분이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근데 저는 너무 삶을 평탄하게만 살아왔구나.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매번 얘기하시는 게 그래도 야 남자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여행 갈 때도 돈 없이요. 차비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일하면서 뭐 이제 숙식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거는 남자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남자들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못해? 여기 남자야? 군대 갔다 왔잖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만약에 이제 뭐 이 대화하다가 인상이 조금 그래. 그러면 물어봐요. 또 뭐 때문에 좀 기분이
그래. 아니면 요즘에는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만약 본인이 내가 얘기했을 때 좀 언짢은 느낌이 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나도 그래야지 알겠지 않냐. 나도 배운다 그래서. 그래서 내 표현이 나만 일방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왜? 서로 오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저는 내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제가 쭉 던졌는데 기분 언짢아. 그럼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하시면 얘기하시면 내가 그래서 언짢았구나. 근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 표현이 서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서툴기 때문에 단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서툴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게 제가 느낀 겁니다. 사업가의 자세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통해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파트너야. 근데 내 스폰서가 뭔가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해.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 자리에 없어. 그럼 책임감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팀원의 일원으로서 내가 여기 왔잖아요. 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하러 내가 왔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팀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이유는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 네트워크는 팀워크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왔는데 이게 팀워크 사업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팀에 들어왔으면 내가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스폰서님들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님들은요, 아마 이제 강의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안 그만둬.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난 성공했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그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책임감이에요. 웃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정확하게 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업인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업이 왜 힘드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데 어쨌든 책임감. 여기에서 사장님 스폰서는 스폰서님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이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해요. 왜? 뭔가를 정책이 나왔어요. 회장님이 뭔가의 정책을 냈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정책에 맞게끔 왜 정책이 나왔는지 저 정책 이상하게 나왔네. 이래버리면 정책 내신 분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고심해서 냈다니까. 그럼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이거 또 이상한 거 나왔네 뭐. 분석을 할 줄 알지만 그 팀원으로서 그걸 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했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회장님 입장에서도 책임감이라는 걸 갖고 그거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수장분들도 그룹장님들도 그거에 맞게끔 이제 계획을 잡겠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막 이제 여기에서 잘 돌아가지 않고 그것도 막아놨죠. 그쵸? 네. 완전히 답답하죠. 짜증이 그냥.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개선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즐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가 같이 여기 관악에 계신 분들은 같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 명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분위기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즐겁게 재미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책임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내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성품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네 가지들을 조금 사장님들이 좀 만드셔야 돼요. 내가 좀 다듬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성품이 너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저도 한참 멀었어요. 지금도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분은 저런 성품이 멋지네. 그럼 그것들도 배워야 되겠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번에 이제 부장 사장님이라고 연배에 계신 분이 딱 이제 얘기를 하면 이분이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좀 배우시고 제가 또 안내해 드려야 될 건 스폰서로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셔야 되고 제가 이제 사업가의 자세에서 테더라고 얘기했는데 사업은 제가 해보니까 장사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만들어 가셔야 되고 이제 마인드적인 얘기를 드릴 거예요. 마인드적인 얘기인데 장사라고 했을 때 이 마인드, 장사의 마인드를 하면 사업하고는 이제 별을 왜해요. 이건 돈입니다, 목적이. 누구나 돈 벌러 왔죠. 네, 돈 벌러 여기 왔습니다. 근데 사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인드 자체는 돈이 목적이 아니어야 돼. 목적이 바뀝니다, 이제. 사업으로 가면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어요. 100명의 이제 성공자들을 딱 놓고 봤는데 거기에서 100명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 돈을 목적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100명은 가치를 놓고 봤습니다. 100명한테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아니에요. 가치를 놓고 봤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딱 보니까 여기에 98%가 성공을 했어요. 여기는 20% 정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성공을 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뭐야? 혹시 돈이네? 가치가 아니었네? 근데 20년이 흘러가지고 딱 보니까 완전히 전 세계 부자에 여기에는 100%가 들어가 있고요. 100명이라고 쳤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쳤을 때 여기는 한 명이었어요. 사업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고 가치를 따져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장님들이 장사의 개념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엔 돈을 목적으로 왔다면 지금은 사업의 목적의 마인드를 바꾸신다. 그러면 가치로 바꾸셔야 돼요. 내 가치가 어떤 가치관으로 찾아갈지 그거에 맞춰서 아마 사장님들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저도 맨 처음에 돈으로 왔습니다. 저도 돈으로 왔어요. 처음에 돈 벌러 왔어요. 근데 보다 제가 18년을 하는데 15년이니까 한 18년 중에 15년 정도가 돈이 안 됐네. 그럼 남아있을 분 계세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업 하시는 분들도요, 뭔가를 꾸준하게 막 계속 하는데 돈이 안 돼요. 투자는 많은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가치관이 잡히면서 그게 돈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인내하셔야 되는데 이 장사하시는 마인드를 가지고는 인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마인드. 그래서 볼게요. 장사를 이제 아니고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좀 요즘에 편의점 주변에 편의점 하면 그래도 돈 좀 번다라고 하잖아요. 아닌가?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뭐 빌딩 주, 건물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편의점이래요. 편의점 하면 왜? 편의점이 깔렸으니까 다. 돈 되겠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시야에는
그게 다 진열돼 있으니까 그거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얘기를 했을 때 편의점에서 마인드적으로 편의점을 했을 때 사장님이 이제 편의점 사장님이야. 뭐 해야 돼? 문 열어요. 문 열어야지. 출근하셔야 돼요. 출근해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네. 그 다음에요? 네? 네. 출근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재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돈. 네. 대부분이 이걸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볼게요. 편의점에 대한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편의점을 하려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벌써 막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저도 똑같고요. 뭔가를 차리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걸 필요로 하는데 준비 없이 그냥 뭐예요? 차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망하는 이유가 그냥 차려놓고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첫 번째 배워야 돼요. 배워라. 배우자. 그래서 여기 초기 사업자분들 오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배우라고 얘기하죠. 그럼 뭘 배워야 되는데 시스템을 배우셔야 돼요. 시스템을 배우셔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지? 편의점에는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물건이 출고, 그 다음에 입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파악해가지고 또 보내야 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편의점을 하시는데 다 차려줬어, 부모님이. 그것도 이제 거기 건물 내는 것도 근데 장사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분이 마인드 자체가 차려줬잖아요.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시간 때우기만 하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편의점을 차려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를 확장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그래, 편의점 좋아.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시스템을 기본으로 까셔야 돼요. 시스템을 사장님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시스템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사업 제대로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럼 시스템이 뭐야? 물어보시면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은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 기초사업 설명회, 보상 플랜, 통신, 네트워크 마케팅. 이 강의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이거. 이 네 가지 못 하신다? 그럼 나 여기서 사업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날 해보세요. 안 돼요.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나는 못하니까, 누가 대신해 주겠지. 아니요. 최소한 내가 여기 올라가서 아니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성공의 8단계와 추상적 시스템. 조직을 확장시키는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유지하고 그 다음에 탄탄하게 만드는 거.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기업으로 봤을 때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정신. 네? 정신. 네? 정신. 정신. 네. 정신도 필요하죠. 그래서 기업 이념이 있는 거예요. 기업, NR 커뮤니케이션의 기업 이념. 끊임없이 변화하자, 사람을 중시하자, 최고를 지향하자 있죠. 사실 저는 이 사업을 선택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도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 그룹이 만들어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기업 사원이요, 끊임없이 변화하자.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하죠. 회장님이 마인드가 여기에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만들어 놓고 그냥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 행동 안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NR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한 게요. 이거대로 실천하고 있어. 사장님들 요번에 나온 정책이 있죠. 네. 그 정책이 어떤 의미냐면 최고를 지향하자 아마 통신사를 먹기 위한 정책일 거예요. 회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예전에 우리는 통신사인데 기간 통신사가 아니잖아요.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통신사를 하나 가지고 올 거다. 우리가 그냥 기간 통신, 별정 통신이잖아요. 조그마한. 이게 왜 그랬냐면 엑셀 커뮤니케이션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엑셀 커뮤니케이션이 맨 처음에는 다단계 통신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기간 통신사를 먹어버렸죠. 인수합병했습니다. 근데 NR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KT와 20년 동안 하다가 LG를 이제 딱 20년 동안은 신용을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LG를 이제 딱 했어. LG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했네. 127%입니다. 얘네들 엄청 푼 거예요. 그럼 KT가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넘어갈 텐데 다 이제. 그럼 얘네들도 예전엔 갑이었다면 을이 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도 어떤 뭘 취하겠죠? 그러면 이 둘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NR 커뮤니케이션 갑으로서 이걸 보다가 나중에 이제는 인수하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 회장님이 그러지 않을까. 예전에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하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빅비즈니스 하는 게 맞네. 그래서 기업의 오너로서 시스템을 관리해야 돼요. 시스템을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들 사장님이 내가 그걸 가치관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치를 내가 뿌리를 이제 딱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룹에서 가치관 있죠? 그거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안 돼 있다? 그럼 다시 하세요. 내가 지금 빅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가치관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탑을 쌓는데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장님들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회장님도 그렇고 미국으로 진출했었죠. 진출했는데 지금 상황상 접었죠. 네.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네. 사장님들이 대한민국에서만 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룹장님들, 이제는 제가 이제 참고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래요. 여기에 대기업 총수분들이에요. NR 커뮤니케이션이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계 5위 안에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성공자야 다.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럼 총수 아니에요? 네. 밖에 있는 총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님들이 총수예요. 그럼 총수다워야 되는 사업가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나 아직 총수 아니야. 난 총수 아니야. 이러면 할 말 없죠. 두목가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큰 빅 비즈니스 사업가가 하시겠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택하는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 근데 그만큼 투자하고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21년 지금 6월이죠. 6월 7일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로 도래할 건데 상반기 끝에 NR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엄청난 그 사업 계획안을 딱 내보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장님들이 수혜자가 되지 못하신다면 이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이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가 지금 나온 겁니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올해 상반기 잘 다니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꿈 목표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